안녕하세요.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오늘도 좀 브리핑 내용이 많습니다. 휴일 전날 마감 근처에 장관급, 차관급 인사 관련해서 있고요. 그리고 대수보 관련해서 브리핑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좀 백블로 말씀드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관급 및 차관급 인사 관련해서 브리핑 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장관급 1명, 차관급 1명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먼저 장관급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는 송경희 현 성균관대 인공지능융합원 인공지능 신뢰성 센터장을 인선했습니다.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기반 정책관, 소프트웨어 정책관, 지식재산 전략기획단장을 역임한 관료 출신으로 인공지능 정책 및 이용자 보호에 정통한 전문가입니다. 기술 발달과 함께 개인정보 위협이 커지는 시점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 확립과 AI 육성을 조화롭게 이끌어갈 적임자로 기대됩니다. 차관급인 고준희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현권 전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환경, 에너지 분야 기관 및 위원회 등에서 단연간 활동하며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췄고 정무적인 역량과 소통, 갈등 관리 능력을 입증한 점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국가적 과제를 충분한 소통과 수기를 통해 이끌어야 하는 만큼 초대 위원장으로서 사회적 대화와 공감대 형성을 성공적으로 해주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12차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주재 제12차 수석 보좌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대통령 모두 발언은 생략하고 비공개 회의의 주요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르신 정책 진단을 시작으로 어르신 소득과 일자리, 돌봄과 인프라, 여가와 교육 문제를 살펴보고 존엄함 죽음 문화에 대한 심도 깊은 토의와 어르신 정책 예산 현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르신 공공 영역 일자리 확충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체납 지방세를 비롯해 밀린 조세를 받아내면 세수를 늘리고 조세 관리를 하면서 공공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면서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각 지방정부에 흩어져 있는 일자리 정보를 전수조사해서 단일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간병비 부담 완화에 대한 토론 도중 24시간 2교대 간병은 너무 힘들고 노동 강도가 지나치게 높아서 간병비가 더 비싸지는 악순환에 노출된다면서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이나 주 3일처럼 노동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AI 디지털 기초교육의 일환으로 생성형 AI를 통해 가짜 정보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스마트폰이나 통신사 기본 서비스로 보이스피싱 방지 앱을 기본적으로 탑재할 수 없는지 물어보면서 가능성을 타진해보라 지시했습니다. 한편 웰다잉 문화에 대한 토론에서 기관 삭관과 음식물 강제 투여의 차이점에 대해 상세히 물으면서 우리 사회의 연명치료 거부 선언에 대한 문화가 어떠한지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회의 말미에서 이 대통령은 총알 3만 발이 불법 유통됐다는 최근 보도를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기본 시스템이 많이 무너져 있다는 방증이라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제로 소실된 인사혁신처의 정보가 백업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면서 대한민국 공직기강 전반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고가 날 가능성에 무감각한 것이 정말 큰 문제고 적폐라면서
위험성과 문제를 미리 알아채지 못하는 둔감함이 문제인 만큼 공무를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금산분리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독점의 폐해가 없는 매우 특수한 영역에 한정해 우리 사회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제안이었음을 강조하면서 고정된 도그마를 벗어나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안한 만큼 충분한 논의가 뒤따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좀 공개적으로 백불할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보셨겠지만 아마 에이펙 관련한 홍보 영상 보셨을 겁니다. 근데 신우석 감독이 제작을 했는데 카메오 출연을 요청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21개, 21개 항공기 중에 지드래곤이 그 운전하는 그 비행기의 마지막에 도착을 하는데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정위치시키는 항공기 유도원으로 약 5초가량 깜짝 출연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대통령의 모습 자체를 홍보 포인트로 만들고 싶다라고 감독이 말했고요. 그 감독의 아이디어가 반영된 장면입니다. 의미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텐데요. 좀 군림하는 지휘자, 위에 있는 지휘자가 아니라 수평적이고 탈권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조율하고 조정하는 지휘자로서의 모습을 강조하고 싶었다고 감독이 밝혔습니다. 표현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감독이 밝힌 건 아니고요. 또 하나는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에이펙 정상회의와 같은 자자 외교 행사가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압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그런 시도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카메라 끄고 엠바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요거는 질의응답은 하고요. 마지막에 엠바고만 끄고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일보 이성택입니다. 네. 그 대통령께서 그 금산분리 예외 조항 관련해 가지고 그 언급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럼 혹시 당장 뭐 정책을 추진한다기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으면은 이거는 뭐 이제 중장기적인 연구 과제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지 그게 하나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저기 그 지방세 체납에 이제 어르신 일자리 언급하신 거 있는데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금산분리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제가 브리핑한 내용이 거의 전부였고요. 어제 이 말씀 이후에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지셨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게 이를테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AI 뭐 그런 산업처럼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민관 협동이 필요한 이런 작업들 내지는 국민에게 이익을 돌려줄 수 있는 이런 어떤 기업과 그 정부의 요구가 맞아 떨어졌을 때 이렇게 매우 특수한 영역에 한정해서 금산 분리 예외 조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지 이 자체를 금산 분리 예외 조항에서 시작한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더 되어야 하고 사회적 의제를 던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번 더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강조한 부분은 매우 제한된 영역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영역에 대해서 이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매우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사실상 그 조세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르신 일자리 관련의 이야기를 하다가 조세에 대한 부분에 미진한 부분을 납세를 하면 납세 과정을 가져가면서 하지만 이것은 또 납세 과정에 그 필요한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 영역도 함께 늘릴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신 부분입니다. 네. 네.
네, 대변인님 MBC 정상빈입니다. 오늘 주간 통해서 정책실장님이 미국 관세 협상 MOU 수정안을 지난달 미국에 전달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수정안 내용에 미국의 3,500억 달러 현금 투자 요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을 텐데 좀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여쭙고자 하고요. 또 직접 투자액 비율을 저희가 역제한하는 뭐 그런 내용도 포함됐는지도 함께 여쭤봅니다. 네, 아직 제가 이 협의 중의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 일단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제 한미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수정안을 미국 측에 제안한 게 맞고요.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답변은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서 협상을 하고 있지만 아직 협상 중이라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지 못한 자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네, 짧게 여쭙고자 하는데요. YTN 홍민기입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자택 근처에서 체포됐는데 혹시 대통령실의 입장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그 대통령실의 입장은 아니고요. 그냥 소환 불응으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 체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환에 계속 불응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아마 공식적으로 3회 이상이면 이런 부분에서 그 체포가 되고 그 소환 불응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다면 네네 마지막 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입니다. 대통령께서 공직기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뭐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관 비서관실에 특별한 주문을 하시거나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저희는 항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대통령실의 공직기강은 늘 다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공직기강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내용은 좀 관점을 바꿔야 한다. 이를테면 지나가다가 어떤 지저분한 부분이 대청소로 예를 들으시면서 있더라도 오히려 그 공직으로 매일매일 그곳으로 오가는 분들 눈에는 안 보일 때도 있더라. 그래서 늘 익숙해져 있는 그런 상투적인 시각이 아니라 시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사실은 공직기관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화재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인사혁신처 정보들이 저장이 안 돼 있었다라는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설명이 잘 되지 않고 이 역시도 좀 공직기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특히 이제 3만발 불법 유통 문제를 얘기하시면서 이게 어떻게 도대체 가능한 문제였을까 이 역시도 네 결국은 뭔가 국가 시스템 그러니까 공직부터 시작해서 다시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하신 내용이 일부였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SBS 비즈 네. 우영준입니다. 그 코스피가 처음으로 3,500선 돌파했는데 혹시 비공개 자리에서 추가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개 발언으로 말씀하신 부분에서 언급하신 거가 전부였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대변인님. 세계일보의 박지원 기자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오늘 대수보 모두 발언에서 혐중 시위라든가 인종차별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그 관계부처에도 대안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는데 혹시 비공개 회의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나 지시하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무회의를 비롯해서 여러 번 언급이 있으셨죠. 그래서 일본에 존재하는 헤이트 스피치 금지 법안처럼 어떤 점에서 그 인권적으로 혹은 기본적인 외교 문제까지도 혹여 발생할 수도 있는 그리고 국격에 있어서 굉장히 훼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일부의 극단적인 발언이 국가 이미지를 훼손할 수도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방법과 그리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된다는 얘기는 오늘 그 모두 발언 이외에도 최근에는 아주 여러 계기에 자주 말씀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프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